자, 이제 미국 축구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우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안 좋죠. 네, 왜냐하면 현재 좀 4연패 중으로 많이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전보다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공수 전환이 빠른 팀이었지만 최근에는 공수 전환이 많이 느리다 보니 템포가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역습에도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전환이 빠르다는 강점을 가진 그런 애틀란타가 그런 좀 강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경기력도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성적 또한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UCT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고, 종종 좀 패배하는 경기가 많으며 이제 성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좀 편차가 좀 클 정도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좀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팀 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주로 좀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 보니까 뭐 두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 네, 이 정도 말씀을 들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뉴욕시티의 경기력이 좋진 않지만 그 이상으로 현재 애틀란타의 폼이 더 좋지 못하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도 지금 뭐 뉴욕시티가 더 낫기 때문에 요거는 뭐 뉴욕시티가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뉴욕시티가 애틀란타 상대로 이제 5년 가까이 진 적이 없을 만큼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좀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뉴욕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죠.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뉴욕시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최근 뭐 양 팀의 뭐 득점력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두 팀 다 확실히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크고, 그리고 이제 뭐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도 이제 큰 점, 그리고 이제 뭐 애틀란타나 그리고 뉴욕시티 모두 좀 득점력이 좀 폭발할 만한 그런 좀 포텐성이 있는 좀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뉴욕시티 이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68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69번 팩. 자,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신시내티 대 시카고. 자, 일단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핵심 공격수인 아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의 사항이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아코스타가 많이 좀 빠진다고 하면은 공격 쪽에서의 타격이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신시내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샬럿 상대로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경기 도중에 주전 수비수인 뭐 로빈슨이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에 놓이긴 했지만 그 전부터 샬럿한테 중원 싸움에서 밀리며 이제 좀 주도권을 내주었고, 결국 좀 끌려다니는 모습을 좀 종종 보여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직전 경기에서의 신시내티의 경기력은 좀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공격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흐름이 많이 안 좋아졌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최근 좀 시카고로 봤을 때 이제 뭐 최약체인 뭐 세너스 상대로 지거나 그리고 원정 뭐 UCT 상대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하며 저조한 공격력을 보이는 등 다소 좀 답답한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시카고의 경기력도 최근 좀 많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또 시카고가 아무래도 점유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시내티가 이제 홈에서 높게 점유율을 가져갈 것을 보고, 그러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공격 전개는 이제 시카고에 비해 더 낮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에서 더 두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침투나 이제 컵백과 같은 그런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하면서 능한 좀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 패턴을 잘 살려서 좀 시카고의 수비를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이제 원정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낮은 편이고, 그리고 공수 전환도 좀 느리기 때문에 공수 전환이 빠른 신시내티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도 이제 높아 보입니다. 자,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성적 또한 지금 많이 안 좋은 편이죠. 자, 물론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더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원정 시카고 상대로는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이며 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고렸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내티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 승 보는 경기. 언어반은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언더 보는 이유는 지금 시카고의 좀 저조한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오바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도 도전해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배당 대비 언더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70번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74번 승,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럼버스 대 샬럿.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콜럼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동부리그 1위 팀인 LAFC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5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최상의 폼을 보였고, 그리고 현재 지금 5연승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시즌 중에서 지금 최고점의 모멘텀과 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이제 콜럼버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를 하며 분위기가 다소 안 좋았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홈 신시내티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흐름 전환에 성공했고, 그리고 경기 내용도 더 좋았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이제 뭐 샬럿이 좀 신시내티 상대로 뭐 초반부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이제 좀 잘 압박을 했고, 그리고 그런 플레이를 통해 두 골을 먼저 넣으며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샬럿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다만 근데 그런 좀 좋은 경기력을 보인 샬럿이라고 해도 현재 지금 중원 장악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콜럼버스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샬럿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점유율이 워낙 좀 낮다 보니까 좀 점유율 면에서도 콜럼버스에 비해 이제 좀 밀릴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콜럼버스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다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콜럼버스의 포워드 라인인 그런 로시 그리고 헤르난데스와 같은 선수들의 폼도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의 그런 좀 기량까지 좀 비교를 했을 때도 오히려 좀 콜럼버스의 그런 공격 기대치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연계 플레이도 좋고 그리고 좀 선수 이제 개개인의 기량도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확실히 좀 샬럿과 차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등 전부 지금 콜럼버스가 더 좋다 보니까 요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물오른 그런 콜럼버스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콜럼버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대가 봤을 때 콜럼버스 승 보는 경기. 아,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지금 2.5강이라 3.5인데 3.5는 저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도록 할게요. 네. 3.5 기준 오바가 뭐 2배가 넘다 보니까 이걸 뭐 언더 가져가기보다는 오바 쪽 배당 대비했을 때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75번 승, 그리고 3.5 기준 오바는 70점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불스 대 이제 몽레알. 자, 일단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뭐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게다가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희소식인 게 이제 코파 아메리카를 뛰고 온 피에테, 초니에르와 같은 그런 주축 선수들이 이제 전부 돌아왔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전력 보강이 된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레드불스로 먼저 봤을 때 좀 최근 좀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전보다는 폼이 떨어지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거랑은 별개로 최근 좀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레드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몽레알 같은 경우는 뭐 최근 좀 밴쿠버와 애틀란타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면서 이제 폼을 좀 끌어올리고 있고, 그리고 리그 10위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즌 초반만 해도 이제 리그 최하위권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지 못했지만 5월 말부터 폼이 올라오면서 현재 지금 뭐 성적도 같이 지금 끌어올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양 팀 다 좀 공격 템포가 빠르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래 좀 원정에서 몽레알의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이제 몽레알이 더 불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최근 좀 레드불스의 그런 경기력 또한 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생각보다 이 경기가 뭐 레드불스가 이제 몽레알 상대로 좀 주도하며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레드불스가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레드불스나 몽레알이나 두 팀 다 이제 최근 득점 기회는 곧잘 만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레드불스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레드불스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 1.3대 승 배당은 저는 배당 대비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몽레알이 충분히 좀 이변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뭐 변수 창출까지 생각을 하면은 요거는 저는 뭐 레드불스 1.3대 승배당을 가져가기보다는 배당 대비했을 때 몽레알 프랜승 도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요거는 저는 몽레알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CF 몽레알 프랜승으로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몽레알 이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84번 팩,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85번 팩.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댈러스 대 오스틴. 자, 일단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페레이라, 그리고 델가도, 그리고 이제 프레이저와 같은 좀 주축 선수들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댈러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결장 중인 상입니다. 자, 일단 뭐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리그와 그리고 컵 경기까지 병행하면서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이제 갤럭시 상대로도 이제 승리를 거두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다 보니까 좀 성적 또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더 좀 나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네. 아무튼 여러 좀 댈러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이전에 비해 평균적인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며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오스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오스틴에서 좀 더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 지금 뭐 전체적으로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홈에 비해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원정 경기들을 봤을 때 유효슈팅이 3개를 넘는 경기가 이제 없을 정도로 메이킹 능력 또한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말씀 들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시즌 뭐 원정에서 오스틴이 뭐 총 5득점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밑축 안에서 원정 득점도 가장 지금 낮은 편에 속하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오스틴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봤네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최근 좀 댈러스가 컵 경기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오스틴에 비해 열세일 수는 있어요. 다만 뭐 그걸 감안해도 이제 현재 뭐 흐름이나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를 고려하면은 댈러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댈러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댈러스 승부는 경기. 그리고 이건 언어버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일단 댈러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89번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91번 승. 이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 자, 일단 뭐 시애틀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 공격수인 루이 디아즈가 이제 결장해 주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주전 윙어인 지금 폼페우가 결장 중, 그리고 지금 공격수인 클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핵심 선수들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5연승 중으로 지금 최상의 폼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비해 공격 전개나 메이킹 능력이 좋아지면서 득점력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저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덩달아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아진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시애틀이 이제 시즌 초반만 해도 수비는 굉장히 좀 좋았지만 공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좀 부진하는 모습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격력도 좋아지면서 굉장히 지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아무튼 여러 좀 시애틀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이번 시즌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리그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시애틀과 달리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최근상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애틀이 좀 세인트루이스 진영에서 볼을 좀 돌리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뭐 수비가 워낙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 현재 뭐 공격이 좀 물오른 시애틀이 그런 지금 헐거운 세인트루이스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쵸? 네, 왜냐면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뭐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시애틀의 공격을 막기에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최근 좀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지금 시애틀이 우세하고, 그리고 이번 시즌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뭐 시애틀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시애틀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준 오버. 자, 시애틀 승 같은 경우에는 포토 기준 104번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106번 패.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면, 자, 일단 이제 필라델피아 대 뉴잉글랜드. 물론 지금 배당은 필라델피아 승 쪽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솔직히 뭐지 빠진다고 해도 현재 뭐 필라델피아가 경기력이 좀 좋지도 못하고, 그리고 홈이라고 해도 지금 홈 이점을 잘 살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근데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뉴잉글랜드 프랜스 보거나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하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 대 DC 유나이티드. 네, 요거는 그래도 승 본다고 하면 미네소타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슈빌 대 이제 올랜도 시티. 네, 자, 확실히 좀 최근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올랜도 시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원정이라고 해도 올랜도 시티가 정배를 받았긴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올랜도 시티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올랜도 시티가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뭐 내슈비 상대로 좀 쉽게 이길 거라는 그런 좀 기대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잡이로 올랜도 시티 햄무나 그리고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너스 대 휴스턴.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 세너스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너스 프랜스에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